24년도 1학기 기말고사 세범 중 3단원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같은 시간, 그러니까 같은 시간,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그러니까 시간분의 거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속력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같은 거리를 이동한 시간이 짧을수록 속력이 빠르겠죠. 그러니까 100m를 20초 만에 뛴 거하고 10초 만에 뛴 거하고 10초 만에 뛴 게 훨씬 속력이 빠르잖아요. 속력의 단위로는 km per hour, 시간분의 거리, m per sec, 시간분의 거리, cm per sec, 시간분의 거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시간분의 거리만 나오면 되는 거야. 자, 4번 리얼 10초 동안에 200m를 이동했어. 갑자기 cm per sec는 왜 나오는 걸까요? 20m per sec가 나와야겠죠. 10초 동안 200m는 10sec 분의 200m라서 약분해서 1분의 20이니까 20m per sec가 나와야 되죠. 기억 디귿 2번 넘어갑니다. 2번 볼게요. 자, 그림은 굴러가는 공을 1초 간격으로 촬영, 다중섬광 사진을 나타냈습니다. 간격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3초입니다. 3초 동안에 30cm를 이동했으니까 0.3m를 이동한 거야. 3초 동안에. 그쵸? 그러면 단위가 보니까 cm per sec 단위야. 그러면 단위 환산할 필요 없습니다. 3초 동안에 30cm 이동하면 약분해서 10cm per sec 나오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다음 3번. 그래프는 어떤 물체의 운동을 시간과 이동거리 관계로 나타냈을 때 이 기울기가 속력입니다. 여기까지 문제풀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맨 처음에 구리, 다산, 동화, 세범 네 번째 학교 하고 있죠. 그럼 이 기울기가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들어와야 되는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리고 속력의 기울기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등속운동 그래프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일정한 요 등속, 속력이 얼마인지 찾아볼게요. 1초 동안에 15m 이동했으니까 15m per sec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체는 등속 운동한다. 그렇죠? 속력은 15m per sec이다. 물체가 300m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0초이다. 볼게요. 15m per sec의 속력으로 20세컨 동안 이동했기 때문에 곱해주면은 300m 이동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맞죠? 이거 왜 이러냐. 맞죠?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는 시간축에 나란한 직선 모양이다. 시간에 따른 속력, 지금은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그쵸? 자, 근데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본다면 X축에 나란한, 시간축에 나란한 직선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공을 가만히 놓아서 떨어뜨렸을 때 이거는 자유낙하 운동이죠. 자유낙하 운동하는 것은 1초의 속력이 9.8m per sec씩 증가하기 때문에 등속 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5번 체크하겠습니다. 4번 볼게요. 자, 그래프는 직선상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A, B, C, D 등속 운동 되겠습니다. A의 속력은 2초 만에 40m 갔으니까 20m per sec. B는 2초 동안에 20m 갔기 때문에 10m per sec. 그러면 B와 D가 같은 거, A와 C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체 A, B, C, D 자유낙하 운동하는 것 현재 없습니다. A와 D는 같은 속력. 틀렸어요. A와 C가 같은 속력이죠. 물체 B의 이동거리는 B 어디 있어? 이동거리는 시간에 반비례한다? 이런 거 없죠.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해야 됩니다. 4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물체 C가 물체 B의 2배이다. 요거 맞죠? 2배 맞습니다. 4초 동안 몇 초 상관없어요. 1초, 2초, 3초, 4초 전부 상관없습니다. 속력이 딱 2배 차이 나기 때문에 몇 초가 됐건 간에 이동거리는 딱 2배 차이 나면 되겠죠? 그런가요? 5초 동안에 50m, 5초 동안에 100m. 딱 맞죠? 시간 상관없이 2배 이동하겠습니다. 자, 다중섬광 사진으로 C와 D의 운동을 기록하면 물체 C 사이의 간격이 D 사이의 간격보다 좁다? 아니죠. C가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 사이 간격이 더 넓게 나타나야 될 겁니다. 답은
4번이요. 맞죠? 넘어갑니다.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속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3번 찾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한 거, 이거 등속운동 2개 구분만 잘해주면 됩니다. 똑같은 문제 이전에 동화 중에서도 나왔었어요. 6번 볼게요. 질량과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기저항 무시하고, 질량은 자유낙하 운동에서 관계없어요. 모든 물체가 진공 상태라고 얘기를 하면 공기저항을 무시한다는 게 진공이라는 얘기거든요. 진공 상태에서는 질량이 작건 질량이 크건 상관없이 1초에 9.8m/s씩 속력이 증가합니다. 지구에서 질량이 1kg인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받는 중력의 크기는 9.8N이다. 그렇습니다. 9.8N이라고 하는 것이 중력의 크기고요. 중력의 크기는 뭐랑 같다고 했지? 무게랑 같다고 했어. 무게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질량 곱하기 9.8 해주면 되기 때문에 1kg 곱하기 9.8 했을 때 9.8N의 무게가 나오고 9.8N의 무게를 갖고 있는 놈한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N 되겠습니다. 그러면 맞죠. 지구에서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가 1초에 9.8m/s씩 속력이 빨라지고요. 자유낙하할 때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것은 물체의 중력, 그렇지.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구간거리, 구간거리, 이거 중요합니다. 구간거리, 이동거리를 얘기하면 이동거리는 일정하게 커질 수가 없어요. 근데 구간거리라고 하는 것은 1초에서 2초, 그 구간, 2초에서 3초, 이 구간, 3초에서 이 4초까지의 구간에서 이 구간의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얼마씩? 9.8m씩. 1초에 9.8m/s씩 속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1초간의 그 거리는 9.8m가 증가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건 맞는 겁니다. 이동거리 말고 구간거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유낙하하면 질량이 큰 물체가 바닥에 먼저 도착한다. 이건 틀렸죠. 이건 아닙니다. 질량이 많건 질량이 크건 질량이 작건 동시에 떨어집니다. 다음 7번 볼게요. 자, 다음은 지표면 근처에서 깃털과 공이 낙하하는 운동이고, 자, 여기 공기 중이고, 여기는 진공 상태입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뭐뭐다? 동시에 떨어진다? 라고 하면 되겠죠. 진공 상태에서는 동시에 떨어진다. 깃털과 공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적절하다. 디귿 맞고 일단. 자, 깃털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거 없어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말이죠. 공기 중에서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점점 감소한다. 중력의 크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 물체의 질량에 따라서 중력의 크기는 이미 정해져 있고, 자, 중력의 크기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점점 감소한다. 틀렸습니다. 디귿만 맞기 때문에 2번 하겠습니다. 다음. 자, 8번 볼게요.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 일에 다니는 줄 맞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죠. 맞아요. 공을 든 채 가만히 서 있는 경우는 과학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이동 거리가 없다는 얘기야. W는 F 곱하기 S, 이게 E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F가 가해준 힘, 단위는 뉴턴으로 쓰고요. S는 이동 거리란 말이죠. 이동 거리가 단위는 미터로 쓰는데 가만히 있단 말이죠. 그럼 이동거리가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이 0입니다. 물체의 에너지는 그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측정해서 구할 수 있다? 있죠? 있어요. 에너지는 일의 양과 그 에너지가 같아요. 100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100줄의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거니까요. 자, 1줄엔 1뉴턴의 힘을 작용해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1m 이동했을 때 힘의 방향으로, 이거 중요하죠. 수직 방향이나 반대 방향이나 이렇게 이동하면은 일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는 3번 다 맞죠? 9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무게가 20N짜리 물체를 5N의 힘으로 수평 방향으로 기역미터라고 했죠? 이동시킨 다음에 일정한 속력으로 2m를 들어 올렸어요. 이 한 일의 양이 전체가 65줄이랍니다. 전체 일이에요. 이때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이동한 거리로 옳은 것은, 자, 20N짜리를 2m 들어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W는 20N짜리 무게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20N만큼의 힘을 주면 될 거고, 곱하기 2m 들어 올렸으니까 40줄일 겁니다. 자, 전체 일의 양이 65줄이라고 했고요.
가로 방향 더하기 세로 방향 해야 되는데 세로 방향이 40줄이니까 가로 방향은 25줄이면 돼요. 여기가 25줄이 나오려면 가해준 힘이 5N이니까 이동 거리는 5m 이동하면 되겠네요. 5, 5, 25니까. 그쵸? 답은 1번입니다. 다음. 자, 10번 볼게요. 그림은 질량이 다른 물체에 가나다가 기준면으로부터 제시된 높이에 놓여 있어요. 가나다 중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면 그냥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으로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로 나타날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9.8은 셋 다 어차피 곱할 거기 때문에 냅두고 상수니까 냅두고요. 질량하고 높이를 곱했을 때 값이 제일 크게 나오는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2, 5, 10, 4, 3, 12, 5, 2, 10. 그쵸? 그러면은 가와 다는 같아요. 가와 다는 같다. 가와 다는 같은 거? 끝났네요? 그 다음 나가 제일 크다. 답은 4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11번 볼게요. 질량이 200g짜리 물체를 10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서 떨어뜨렸다. 물체가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이 물체의 한 1의 양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위치 에너지를 구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 이 P는 9.8 곱하기 질량이 0.2kg 곱하기 높이가 10m입니다. 이걸 계산을 해주면요. 98에 19.6, 19.6이겠죠? 19.6줄의 위치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19.6줄의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체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예를 들어서 여기 바닥에 여기 말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어떤 무게추가 있었어요. 얘가 쭉 내려와서 얘를 박았을 때 해줄 수 있는 일의 양은 W는 똑같이 19.6줄입니다. 됐어요? 답은 2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표는 자연낙하 운동하는 물체 A와 B의 속력을 나타냈습니다. 운동 에너지의 B를 옳게 나타낸 거. 그냥 운동 에너지를 구해버리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1kg 곱하기 4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4, 4, 16. 2분의 1로 나눠주니까 8줄이고요. A가 8줄입니다. B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2의 제곱이라서 나누기 하면 4. 2, 4, 4, 16. 4, 4, 16줄이죠? 다시 B를 볼게요. 자, B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8kg 곱하기 속력이 2m/s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8에서 4 곱하기 2는 4 하면은 16줄입니다. B는 16줄 나왔어요. 8대 16이니까 1대 2. 답은 4번. 13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질량이 2kg짜리 밀었어요. 이 물체가 9N의 힘을 받아서 기역미터 이동한 후에 물체의 속력이 12m/s가 되었답니다.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이동한 거리가 얼마인지 구해라. 자, 일단 운동 에너지 먼저 구해볼게요. 이 K는 2분의 1 곱하기 구할 수 있죠? 자, 2kg 곱하기 6m/s에 제곱하면은 2분의 1하고 2하고 약분해서 없어지고 66, 36줄. 처음에 36줄이었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2m/s가 됐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2 어차피 1일 거기 때문에 12의 제곱인 거죠. 이거 얼마지? 144인가요? 맞겠죠? 144? 12 곱하기 12. 맞습니다. 자, 12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144줄입니다. 그러면 36줄에서 144줄이 되려면 얼만큼의 2를 더해주면 될까요? 자, 108줄만큼의 2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체 추가로 해주는 1의 양 W는 F 곱하기 S에서 전체 1의 양은 108줄입니다. 자, F가 얼마였죠? F는 9N. 9N 곱하기 S. 이거 해주면 되는 거죠. 9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몇 미터를 곱해주면 108이 될까요? 11인가요? 9 곱하기 12, 13 정도 하면 되나요? 9 곱하기 13 하면은 12로 할게요. 9 곱하기 12 하면은 108줄. 맞네요. 자, 그럼 12m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S가 12m 나오겠네요. 답은 5번.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가 세범중 문제였습니다.